자, 공자가 이제 망명을 떠나서 노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위나라하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보면은 위나라하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위나라는 여기 있고요. 노나라 여기 있고, 자 여기는 제나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있고, 여기에는 초나라가 있고, 여기에는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이쪽에 서안 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조나라가 나중에 한위조로 바뀌게 되는 공자 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돼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송나라가 있고, 여기에는 진나라가 이렇게 있었죠. 요거는 저가 아니라 제나라이고, 그리고 여기에 연나라가 있어서 춘추 시대로 들어가면은 7개 나라만, 그래서 7강을 이루게 되죠. 춘추 시대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전국 시대로 들어가서 진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할 때 살아남는 나라는요, 이 얘네들이 변한 한나라, 위나라, 한위조 이렇게 이거 세 개하고 얘하고 얘네들 다 없어지고 제나라, 연나라, 초나라 이렇게 해서 7개의 나라가 전국칠홍이라고 그래서 전국시대 칠홍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진나라 저기에 있는 한, 위, 조 4개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초하고, 그리고 연나라하고 제나라, 나머지는 다 춘추가 끝나고 전국시대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다 없어지고 여기에 7개 나라만 남아가지고 이제 전국시대를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 진시황제가 얘네들을 다 인제하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하고 이 진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공자가 위나라에 지금 가 있잖아요. 위나라에 가 있다가 진으로 간다 그러는데, 여기에 노나라 위에 있고 진나라 있고 이렇게 밑에 초나라 있는데, 노나라는 여기 있는 것, 노나라 안 가고 진나라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는 대강에 뭐 우리나라 지도도 어디가 전주인지 제대로 모르겠는데, 뭐 예적 이거를 뭐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역사는 흐른다 노래 있죠. 저는 요새 이제 역사는 흐른다를 기타로 자꾸 쳐보려고 노력을 해서 기타를 이제 전에 30년 전에 하다가 말았더니 코드도 다 잊어먹고 도레미파까지도 다 잊어먹었는 걸 익히면서 이거 역사는 흐른다 그거를 하면서 이거 누가 지었지? 참 잘 지었다 그러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유한용은 나라 팔아먹은 유한용 이렇게 뭐지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의 현상을 가지고도 노래를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고 춘추에서 삼항오제라는 중국의 역사가 있었죠. 삼항오제에서 그리고는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삼항오제 해서 우리 순임금과 요임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고조선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원전 2334년 당군이 나라 세우고 뭐 이러던 요 시절에 중국에서는 요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조선이 계속 이어 내려오고 있었다면은 중국에서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이어지고 그러고는 770년 경에 이 강하던 주나라는 또 이렇게 쇠약해지죠. 쇠약해지면서 이렇게 전국이 춘추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전체가 춘추 시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453년에 이 진나라가 한위조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진나라는 멸망하고 이 진나라가 한위조로 요걸 기점해서 453년에 이 진나라가 한위조로 나누게 되었는데 그럼 어떤 학자들은 춘추와 전국을 나누는 시점을 403년이라고도 하고 453년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요렇게 쪼개지는 때가 기원전 453년이었어요. 그러면은 명색뿐인 주나라의 천자이지만 천자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한위조를 진나라는 멸했고 한위조가 인정해 준 것이 403년이에요. 그러니까 403년 이때부터 칠홍성으로 하는 이게 전국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엄밀히 따지면은 이때가 벌써 이건 찌그러졌어요. 근데 이제 403년에 천자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미 이거는 그때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걸로 주장하는 세력도 있죠. 이러면서 땅 따먹기가 이제 엄청 심해지면서 나중에 진시황제가 등장할 무렵에는 이렇게 전국 칠홍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개국만 있었는데 이 진시황제가 하나 다 없애면서 전하를 통일하죠. 그러면은 우리 유방의 장자방이라고 하는 장량이 있잖아요. 이 장량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 하면은 이 한나라 출신이에요. 한나라 조상들이 이 한나라에서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내부로 이런데 이 진에 의해서 이 한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네 가문도 멸문을 당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량은 이 한나라 출신이었는데 이 장량이 진나라에 대한 원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유방하고 항우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장량이요. 항우를 찾아갔는데 이 항우는 힘은 세고 막 이러지만 포용력이라든지 남의 말을 옳은 말이다 싶으면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요게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장량이 항우는 아니다 하고 떠나서 유방에게 간 거죠. 그래서 유방에게 가서 이 유방과 함께 천하를 다스렸고 요 나중에 이거는 204년 뭐 이때 일이니까 좀 아직도 더 나중이지만 이 장량의 그 행적을 보면은요 아주 그냥 왕의 스승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정책 같은 거 막 이렇게 굉장히 잘 내놓잖아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했는 이렇게 일을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자기가 먼저 강하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임금님 이건 이럽시다 저럽시다 이거 절대로. 다른 신하들이 그러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가만히 부채만 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왕이 먼저 내 의견을 물을 때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나서갖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누구를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왕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내받아가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다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게 자,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 것은 그만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서 막 떠벌리다 보면은
자, 다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의도라든지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충분히 얘기하도록 어떤 말이 옳은지 다 하고 나중에 장량은 가만히 있으면 유방에 그 장량은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유방은요 장량을 극진히 대접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스승으로서도 그렇지만 모든 막 욕하고 이놈아 저놈아 반말에다가 이 욕하는 거를 잘했는데 이 장량에게만은 극존칭을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장량의 한마디는 무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이러면은 그건 다 듣고 저도 이 사람의 말에 동감합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왕이 먼저 물었을 때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실수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우리 장자방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죠? 장자방 이럴 때 이 유방은 장량 참 좋은 이렇게 소화라든지 산신도요. 진짜 유방이 천하를 얻는 데에 1등 공신은 한신이죠. 근데 이 한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교만을 좀 안 했더라면은 소사구팽을 안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장량은요 우리 장갑계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게 천하를 얻고 나서 농공행상을 하잖아요. 이거를 할 때에 이 장량은요 소사구팽 당하는 한신도 보았잖아요. 그 무렵부터 이제 천하가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거의 모아지고 이러니까 장량은요 병을 아프다 그러면서 두문불출하고 거기에 나가지 않고 도 닦는다 그러면서 진짜로 거의 1년 동안을요 금식으로 들어갔답니다. 물만 마시고 신선의 도를 닦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게 장량의 처심이에요. 자기가 옆에서 가만히 유방을 보니까 이 유방이 하는 행동이 어려울 때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좋은 일에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가 다 했는데 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토사구팽 한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농공행상할 때 나는 막 큰 땅을 가져야지 막 이러고 있는데 등급도요, 공신 등급도 60몇 등이래요. 실제로는 1등, 2등 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아니라고. 나는 전장에 나가서 뭐 직접 칼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또 유방이 너에게 네가 좋은 땅을 골라라. 그러면은 너에게 그거 3만 호는 주겠다. 큰 땅을 주겠다고 이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뭐 했다고. 그러면서 험악한 산악지대. 평야도 별로 없는. 근데 지금은 장가계가 난리 났죠. 그러는데 그 험악한 아니 거기 가서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데 아니 그냥 나는 신선놀이나 하면서 세상과 인연 끊고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장량은 소사구팽 당하지 않고 목숨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처세술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설 자리인지 안 나설 자리인지 이런 것을 참 이거 장량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이거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어디에서든지 혼자서 막 떠드는 사람이 있죠. 자, 그러다 보면은 남의 얘기 못 듣는 거야.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갖고 막 이렇게 노는데 거기 한 언니는 이러는 거야. 우리 모였는 다 오남매 있잖아요. 우선이 언니도 당연히 오고 저 우선이 언니는 절대로 안 빠지고 참석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 이제 오남매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한 언니는요. 여기 우리의 공통 주제 있잖아. 이걸 얘기한다든지 내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알아듣잖아요. 이게 아니라 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남 이야기가 우리는 그 사람이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거를 너무 잘해서 언니 우리 이야기 그 사람이 그랬는지 저랬는지 좋은지 나쁜지 내가 평생 뭐 안 볼 사람이야. 못 볼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이야기를 정신없이 막 힘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자 정말 여기에서 필요한 말인지 필요 없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위이죠. 63쪽에 보세요. 그래서 지킬 위자이죠. 위나라의 갈 적에 이겁니다. 자 이제 노나라를 떠나서 여기에서 노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드디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지킬 위자입니다. 지킬 위자. 지킬 위자는 갈행 속에 가죽 다룬 위라고 하는데 굳이 가죽 다룬 위라고 할 것 없이 그냥 가죽 위 다루는 빼버리고 가죽 위라고 하면 되죠. 자, 요거는요. 뿔을 곧 먼저 씁니다. 그리고 기억처럼 한일 입구 요거는 거를과라고 그래요. 요렇게 생기면 얘는 거를과 사람이 누워서 걸어가도 해는 지나가. 어느 사이에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우리 작년 1월 달에 신년 되었다고 1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자 그랬죠. 그 1년이 금방 지나가서 여름 엄청 더웠던 여름 기억도 희미해지죠. 그죠? 이렇게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워서 걸어가도 시간은 흘러간다. 그래서 해년자 되듯이 요거예요. 걸을 과자입니다. 이게 걸을 과자인데 얘가 가죽 위라는 거죠. 얘가 가죽 위자다 보니까 얘가 들어가는 것은 자 80%가 평균이라고 그랬죠. 얘는 80%가 아니라 한 99%라고 할 만큼. 얘가 보이면 일단은 음은 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갈행 속에 자 가죽 위가 오니까 지킬 위 그래서 호위한다. 수위 아저씨 뭐 이럴 때 지킬 위자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초두가 오면은요 저기 갈대 위자가 되는 겁니다. 갈대 위자가 되고요. 또 이거 큰 입구 속에 오면은요 애울 위 포위했다 이럴 때 꼼짝 못하게 포위했다 이럴 때 애울 위자가 되고 이렇게 막 위자가 되는 것이 여기에 10개의 해와 10개의 가죽은 나라 한자가 되는 거죠. 요럴 때 해놓고는요 얘는 위자여서 거의 음이 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자도 보세요. 밑둥적이라고 그래요. 밑둥적자인데 얘는요 거의 얘도 99% 얘가 보이면 무조건 음은 적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는 보세요. 한 글자에서 우리 형성 문자에 의해서 우리 한자는 육서로 해서 육서가 부수 214자와 부수 214개와 자 그리고 부수 214개와 육서에 의해서 한자는 55,000자가 되는 한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한자가 만들어져서 자 우리 형성 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래서 형성 문자가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한자에서 제가 80%라고 하는 것은 육서 중에 형성 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밑둥적자이면은 여기에 자
밑둥적자이면은요, 얘가 적이니까 얘가 들어오는 것은 99%가 적이 되는데, 자, 한 글자에서는 음이 오고 한 글자에서는 두 개가 합쳐서 또 다른 하나의 글자를 만들 때 한 글자에서는 뜻이 오고 한 글자에서는 음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게 적자라는 거 알아두었으면은요, 벌써 8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적자니까 얘는 일단 음을 적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그럼 뜻은 뭐냐? 한 글자에서 오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자, 여기에 우리 보세요. 여기에는 맞을 적, 갈 적 이렇게 나는데 왜냐? 여기 갈착이 왔어요. 요건 항상 나중에 쓴다 그랬죠. 그래서 밑둥까지 가니까 딱 맞다. 그래서 맞을 적 해도 되고요. 갈착이 와서 그냥 갈적 이래도 어디 가고 있다 이러고 온도가 지금 적당합니까? 이럴 때요. 맞을 적자, 적당하다 이럴 때 맞을 적자가 돼요. 가니까 갈적 해도 되고 가니까 딱 맞다 맞을 적자도 되고요. 물수가 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적인데 물이 왔으니까 일단 적수고 물이 왔으니까 물과 관련된 이거를 생각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방울 적이라고 그러죠. 자, 물방울 점점 적적 이러는 말이 있어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다른 곳으로 이 차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래서 콩 심은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더라.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꼭 그 낙수물에 의해서 그 딱딱한 돌도 구멍이 베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한 행동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그 아들이 했는 걸 손자가 따라하고 그대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적이죠. 여기에 손수가 왔어요. 손수가 오니까 손이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딴다 그래서 딸적이에요. 아들 딸이 아니라 딴다 따다 이 딸 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는데 자, 여기에서 밑둥이라 그랬잖아요. 이 밑둥을 칠 복이에요. 얘는 밑둥을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밑둥을 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적인 거죠. 내 밑둥을 치는 것은 적이잖아요. 그래서 밑둥을 치는 적군적 그냥 적 이래도 되죠. 적군적 이렇게 해서 자, 위나라의 갈적에 그래서 요거는 맞을 적 온도가 적당하다 이럴 때는 맞을 적자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갈착으로 갈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나라의 노나라를 56세에 떠나서 자, 위나라로 맨 처음에 갑니다. 자, 위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나라가 여기 있으면 거기에서 가까운 나라예요. 그래서 위나라에 갔던 거죠. 위나라에 가서 주오 자로 처형, 자로의 처형 있죠. 자로의 처형 안탁추가 그래서 자로의 처형 자 집에서 안탁주가에서 주인 주자라고 했는 거 요거는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이때의 글씨가 2500년 전 글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뭐 이런 글자가 많이 있어요. 자 이 여자 여자를 쓰면서 이거를 이 뜻으로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얘는 그냥 여자녀이면은 물수가 오면은 뭐가 돼요? 물수가 오면은 너였죠. 완전히 너 이거예요. 그 완전히 딴 글자인데 여자녀가 들어왔는데 여자라는 뜻으로가 아니라 너, 당신 이런 뜻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러는데도 이것만 오니까 우리는 해석하려면 얼마나 혼돈을 하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어려운 한자, 어법까지 다루는 거, 한자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주인주가 와 있잖아요. 그럼 안탁주가에 가서 주인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와야 되겠어요? 안탁주가, 살주가 와야지 되지 않겠어요? 자, 이건 살주가 와야지, 아니면은 살거가 오든지 머무를 유자를 쓰든지 이래야지 되는데 주인주자가 와버린 겁니다. 그럼 안탁주를 처형을 안탁주 자로의 처형을 쫓아내고 그 집을 내가 차지했나? 이렇게 되잖아. 주인이 됐다는 것은. 자, 그러는데 이 집에서 살주자이죠.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 위에 요거 하나 써놓으면은 그러니까 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게 머무르게 되었다. 자, 이 뜻이죠. 얼굴 안자이죠. 얼굴 안자를 보시면은 자, 얘는 설립자에 이게 왔죠. 그리고 저기 터럭 삼이 와서 얘만 있으면은요 선비언자가 됩니다. 선비언. 요것만 있으면 선비언자이죠. 그런데 머리혈이 붙으니까 얼굴 안이 되죠. 용안 뭐 이럴 때, 세안 이럴 때 얼굴 안자가. 자, 그게 머리혈이 와서 얼굴 안자가 되었는데 여기 선비언자에 앞에 말씀언이 오죠. 자, 그러면은 자, 언문언. 옛날에는 상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말이라는 것이 상놈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 계급제도가 양반하고, 이거 상자는요, 일반상입니다. 저 상놈 그러면은 아주 그냥 여기에 천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갓밭이라든지 백정, 뭐 이러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가고, 상민은요 항상 산자로서 일반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 그러는데 우리 상놈 그러면은 난 욕하는 것 같죠. 양만 평민, 이거 평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상말언자,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이 말인데, 상말언 이러면은 천민들이 쓰는 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얼굴 안, 흐릴 탁자이죠. 애벌레 촉 또는 촉나라 촉이라고도 하죠. 애벌레 촉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벌레를 싸고 있잖아요. 요게. 그죠? 그래서 쌀포 부수가 벌레를 싸고 있어서 애벌레 촉이라고도 하고 촉나라 촉이라고도 하죠. 유비가 촉한이라고 그래서 촉나라에서 촉이라는 곳에서 유비가 등장하였기 때문에 촉한이라고도 하고 애벌레 촉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촉이었는데 여기에 물수가 오잖아요. 물에 이거 애벌레라 그랬죠. 물에 애벌레가 잔뜩 있으면 이 물은 어때요? 흐린 물이죠. 먹을 수 없는 흐린 물이 되죠. 그래서 흐릴 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죠. 탁주 할 때도 청주는 맑은 술이잖아요. 그 탁주는 탁주 마셔야지. 내가 진짜 애들이 며칠 있는 동안에 지난번에 배추를 얻어서 한 8포기쯤이 있었어요. 배추는 이제 알이 안 차가지고 이렇게 작았는데 애들은 이제 배추 부침개를 저를 닮아서 엄청 좋아해요. 근데 배추 부침개도 하고 요거 하니까 단이 다 작으니까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기름 먹으니까 하고 쪄가지고요. 우리 그 월남쌈 하는 것처럼 이거 쌀포 이거에다가 안 하고 대신에 배추 잎으로 이걸 쪄가지고 했더니 소스 만들어서 줬더니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너무 맛있다고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일 동안 그냥 다 먹었고 2개 남았더니
그건 또 싸달래. 배추 집에 가서 지도 해먹는 또 지도 해 너무 좋다고. 근데 배추를 그렇게 싸 먹으니까 우리 쌀 그거 피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배추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근데 요새 생각보다 배추 안 비싸더라고요. 그죠? 배추가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이 회장님 안 오셨네?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배추가 안 비싸니까 사가지고 한번 이파리 이렇게 띄갖고 쪄가지고 너무 찌면은 물러서 못 쓰고 살짝 요렇게 약간 말랑하도록 이제 살짝만 쪄야 돼. 너무 오래 찌면은 물러서 죽돼 버려. 그러니까 그 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좀 물기 좀 짜져야 찌면서 물이 생기니까. 그래서 물에 애벌레가 있으면 흐릴다. 요게 전부 다 뜻글자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여서 요렇게 안 되는데 애벌레 촉이었는데 물에 애벌레가 많이 있으면 그 물 흐린 물이어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흐릴타. 탁주 할 때도 자 청주는 맑게 빚었는데 이거는 흐린 것이 탁주잖아요. 자 배추 부침개하고 탁주는 궁합입니다. 진짜 엄청난 궁합인데 안 그래도 제가 이 배추는 내가 이제 언제 날 잡아서 이제 부침개 해와야지 했는데 애가 다 써버렸어. 한 8통쯤 있었던 거를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자 그리고 추자는요 고을 이름 추라고 그럽니다. 우리 요것만 있으면은요 얘만 있으면은 꼴추라고 합니다. 꼴 모양을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꼴추라고 하는데 요 꼴추자 뒤에 고을읍이 온다 그랬죠. 얘는 뒤에 오면은 고을읍 앞에 요런 모양이 앞에 이렇게 오면은 얘는 언덕부가 되는 겁니다. 얘가 온 것이에요. 얘가 변한 것이고 요 글자의 앞에 왔느냐 글자의 뒤에 왔느냐죠. 요 뒤에 온 것은 고을읍이 변했기 때문에 고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고을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되죠. 놈들이 고을에 많이 모여 살게 되면은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고을 군자도 보세요. 자, 군자, 이게 고을 군자 이렇게 오잖아요. 자, 뒤에 오니까 고을과 관련된 글자가 되고, 이것도 그래서 땅 이름 추 이래도 되고요. 고을 이름 추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안탁추 가에서 살주가 와야 되겠죠. 살았다,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서술어가 먼저 나왔잖아요. 안탁주가의 주인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이거 주자만 오면은 그죠? 자 적진 그랬는데 안탁주가에서 몇 개월을 머물다가 또 그냥 너무 그렇게 오래 염치 없이 머물 수는 없고 또 떠나게 된 것이 위나라에서 벼슬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위나라에서 벼슬은 줬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줬냐 하면은 계시하고 숙시하고 이런 대부들이 있으면은 계시가 노나라에서는 제일 큰 대부였잖아요. 그럼 숙시가 계시, 맹시, 숙시 이렇게 노나라에서는 세 성들이 있었으면 얘는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라면은 요 중간쯤을 준 겁니다. 그래서 중간쯤을 줘서 거기에서 벼슬을 이제 녹을 받고 있는데 위나라 사람들이 공자가 여기에서 저렇게 녹을 받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 좋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꼴추가 꼴이 풀 그것도 꼴이라고 하죠. 그것도 모양도 꼴이라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꼴 베러 간다. 그 꼴 베러 간다. 그래서 소풀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꼴이라고 해요. 꼴 말하는 얼굴 얼굴꼴도 그 얼굴꼴도 돼요. 꼴 모양 이거 꼴이라고. 아이 꼬라지 좀 봐 이거 있잖아. 꼴 좋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얘 두 뜻으로 와요. 그래서 또 우리 말이 꼭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꼴 베러 가자 이럴 때도 풀 베러 가자. 소 먹이 베러 가자 이럴 때도 꼴 베러 가자 그러면서 소 꼴 먹이러 간다. 우리 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은
소꼴 메고 소꼴 먹이러 간다. 풀 먹이러 간다가 아니라 그래서 꼴이라는 것이 그래서 소풀이라는 풀배에 넣어서 소꼴 먹이자 이래서 그것도 또 있고요. 이 모양도 꼬라지 꼴 좋다 이게 모양 좋다 이런 그래서 그런 뜻이. 자, 그것도 근데 풀 그 꼴만 알으셨다고? 네. 근데 여기 찾아봐도 풀에 대한 것만 이거 방언이라고. 아니에요. 그 방언이라기도 하지만 근데 한국 사전에는 보면은 그거 꼴 모양으로 나오는데 안 나왔어요? 여기는 풀만. 네이버 거기에서 네이버 거기에서요. 근데 그게 네이버도요 100%는 아니더라고. 저는 가끔 막 이렇게 안 되면은 그 한국어 학회 거기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이러면 물어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그래서 우리 꼴 좋다. 이거 꼬라지가 막 뭐 상가지구 꼴이 상가지구 같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모양이 이랬다고 공자 보고도 상가지구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꼬라지가 아주 막 후줄근하니 말도 아니다 이럴 때. 자, 그래서 언니는 교대에 나와서 초등학교 하는데 그런 말을 전혀 못 사용했어요? 뭐요? 꼴이라는 말을. 꼴이란 말을 사용했죠. 꼴다 그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이거하고는 다른 줄 알고 꼴은 풀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얘가 쌍날철이거든요. 이거. 근데 요게 요렇게 두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첫 번째는 그 풀 그거 요게 풀을 의미하거든요. 요게 왼손 자도 의미하지만. 자, 그래서 안탁주가에 머물게 되었고 적진 과강 하는데 그러면은 안탁주 위나라에 있다가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진나라로 가게 된 것은 이때 위나라는 영공 남자의 남편이었던 영공이 있을 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위나라에서 대부 중에서 중간쯤 되는 대부에 녹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는데 위나라 벼슬아치들이 공자가 있는 것이 이 나라에서 있는 것이 자기네들한테는 좋을 것이 없는 것 같으니까 공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더 있으면 안 되겠고 떠나야 되겠다 이러고 위나라를 떠나서 진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위나라가 있었으면은 여기에는 노나라가 있고 여기 밑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이 진나라가 있었던 거죠. 이쪽으로 갈 적에 여기에 강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발울광이라고 그러죠. 광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광인이 강지방 사람들은 이위양호하여 이 모양새가 풍채가 양호도 크고 잘생겼다고 그러죠. 근데 공자가 풍채도 크고 잘생겼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니까 양호를 닮았는 것 같은데 이 양호가 여기에 한번 보세요. 여기가 노나라단 말이죠. 여기가 위나라고 여기가 진이고 여기가 강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양호가 뭐 계시한테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이랬지만 요 가까운 곳에 강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양호가 한 번씩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렸었나 봐요. 자, 행패를 부렸던 가만히 보니까 행패를 부렸던 이 양호랑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호인 줄 알고
이구지 잡을 구자이죠. 그래서 양원 줄 알고 잡아 가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이 잡을 구자도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쌀포 부수라고 그래. 요것만 있으면 쌀포 포장한다 이럴 때 먹는 쌀이 아니라 요거는 보따리 싼다 포장한다 이럴 때 쌀포자단 말이죠. 그리고 요것만 있으면 쌀포 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쌀포 부수에 입구가 들어오면은 글귀구가 되죠. 한 구절 두 구절 이럴 때 글귀구가 되는데 요것만 있어도 입구였잖아요. 입구에 쌀포가 오니까 구는 구인데 글귀구가 되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구자가 되는데 여기에 손수가 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구자니까 얘도 일단은 음을 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손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잡자 구속한다. 이래서 손으로는 무엇을 잡으니까 잡을 구, 그래서 구속한다 이럴 때 묶굴속 뭐 구속한다 할 때 자 이렇게 하죠. 자, 이 구지하니라. 그래서 양호를 잡아 가두었다는 겁니다. 너 옛날 양호인 줄 알고 공자를 잡아 가두고 네가 옛날에 우리를 엄청 괴롭혔지 이러고 가두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 갇혀가지고 이제 언제 죽일 줄 모르고 뭐 춘추 시대예요.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아는 춘추 시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언제 잡아 죽을 줄 모르고 이러는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덜덜덜덜 떠는 거죠.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공자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런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자들은 걱정을 하는데도 공자는 그러죠. 자, 나에게는 주왕의 도가 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 하늘이 이 주왕의 도를 문왕의 도를 이 세상에서 폐하지 않을 거면은 나를 없앨 수가 없으니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태연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미 기자이죠. 기해 환위는 그래서 거기에서 5일간 잡혀 있게 되다가 자, 이미 기자는 풀려났다 이 소리예요. 자, 이미 기자는 이미는 기왕 하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는 풀려나서 풀해자도 있죠. 풀려나서는 돌아올 환자 위나라 위, 그래서 다시 위나라 진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이렇게 갇히게 되니까 다시 위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거백옥가, 그래서 거백옥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거자도 보세요. 원숭이거 또는 큰 돼지 거라고 합니다. 범허부수 안에 밑에 돼지시가 왔죠. 그래서 얘는 거라고, 거는 돼지 거. 범허부수이죠. 범허부수에 여기에 돼지 시자가 와서 돼지 거자도 큰 돼지 거 뭐 이래도 되고 원숭이 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 거자가 되는데 여기에 갈착이 오면은요 갑자기 거자가 되죠. 갈착자는 항상 글자 다 쓰고 나중에 이거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갑자기 거가 되는데 위에 초두가 왔잖아요. 그럼 풀이 왔으니까 얘는 갑자기 거라면은 자, 얘는 초두가 요 위에 초두가 왔으니까 얘는 풀을 뜻하는 와야 돼요. 그래서 페랭이 꽃거 페랭이 꽃거, 그래서 페랭이 꽃 이거 풀이잖아요. 그래서 페랭이 꽃거 맛백자이죠. 그래서 그 백옥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때는 정확하게 지금 하자면은 머무를 유자를 써야 되죠.
자, 아니면은 살주를 쓰든지 이래야 되는데, 주인이 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남의 집에, 이거는 주객 전도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죠? 주인 쫓아내고 그거 아니라 내가 그 집에서 몸을 의탁하고 있는 거니까 살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머무를 유자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주인 주자를 써서. 그리고는 견 남자예요. 자, 위 영공의 부인이 남자이죠. 근데 이 영공의 부인은 바람쟁이로 소문이 나 있는 여자였어요. 자, 그래서, 자, 우스갯소리로 왕이 출장을 가면서 이렇게 이 위영공하고 남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왕이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게 돼서요. 이제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는데, 자, 외교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왕비를 두고 갔어요. 그런데 이놈의 왕비가 바람기가 심하다 보니까 혼자 놔두고 가기에는 걱정스러우니까 거시기에다가 자물쇠를 이렇게 했는데, 이 자물쇠는 무엇이 들어오면은 철커덕하고 자르는 이런 틀을 해놓고 갔다 이러죠. 그래서는 신하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갔다 와서는 검사를 하고 바지를 내려라 하고 검사를 하는데 신하들이 다 잘려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사람만 딱 안 잘려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잘려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당신이 충신이다 이러면서 했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혀를 내밀어 보라고 그랬답니다. 이거는 저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뭔 소린지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러는데 저는 이 우스갯 말을 들으면서 위 영공과 위 남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견 남자라고 하는데 그 남명남자를 쓰잖아요. 왕비 이름이에요. 왕비의 이름이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았다 하고 소수로 먼저 나왔죠. 보았다 누구를, 남자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위영공의 부인, 그 남자 밑에다 위영공의 부인 이렇게 써놓으면 이 굉장한 바람꾼인이었어요. 시집을 오기 전에는요, 배다른 오빠하고 바람이 나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배다른 오빠하고 정을 통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이 딸을 위영공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보냈더니 이제 어디 좀 잘난 남자가 있다 그러면은 전부 만나봐야지 되는 거야, 지가. 지가 전부 만나야 봐야 이러는데, 그것만으로도 양에 안 찼는지, 두고 온 오빠를 엄청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공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인지 그 오빠를 데려다 줍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참, 하여튼, 참 이상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네방네 나라 안에 소문이 다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 영공의 아들의 계외가 태자였었잖아요. 이 태자가 엄마의 행실이 저 모양이니까 창피해서 죽겠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계외가 쫓겨나게 되고, 계외가 쫓겨나게 되면서 그 계외의 영공이 죽게 되자, 그러면은 계외가 망명지에 또 도망쳐서 있었지만 세자인데, 이 세자를 불러다가 왕위를 잇게 그 남자가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또 다른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니까 이 영이라는 아들은 절대로 태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태자는 지금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쫓겨났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그 아들 첩이 있는데 왜 내가 왕위에 오르느냐고
절대로 왕위를 사양을 하고 안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는 겁니다. 자,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는 알고 행동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첩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첩은 또 아버지인 계외를 모셔다가 왕위에 앉히고 또 지가 그 다음에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그 대를 이었으면 좋을 것을 아버지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죠. 그랬다가 계외가 괘씸하니까 계외가 쳐들어와서 이 첩을 쫓아내고 지가 왕위에 오르면서 온갖 또 포악한 짓을 다 하게 되는 것이 춘추 시대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였던 이 남자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저 바람둥이 왕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자로도 당연히 그것을 알고 공자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 저 딴 여자를, 그러니까 자로는 옳지 않는 길은 절대 가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만날 필요도, 왕비 아니라 왕비 하레비여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죠. 공자한테 배운 대로 공자는 요렇게 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바른 길로만 가야지 옆길로 가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었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을 공자가 이 여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공자를 아주 그냥 못 가게 하는데 공자는 그러나 이 나라에 내가 몸을 의탁하고 있는데 왕후가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내가 절대 남자를 예로서 대했을 뿐이지 그 음란하다고 하는 여자에게 내가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굳이 두 번 할 것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밤땅을 지나니 밤땅 사람들이 양으로 여겨 잡아가두었다. 이르고 풀려나 위나라로 돌아와 거외로 을지에 거하시며 남자를 보았다. 자, 그 밑에 있는 해설하고 뒤에 있는 해설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자, 집에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남자를 만났다 그러고 요거는 이제 옹야편에 요게 나오는 거 그대로 옮겼습니다. 일부러 요게 그 말과 연결된 것을 찾아내 가지고 제가 이 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앞장 문장에 연결을 하여서 64쪽으로 가서요. 자견 남자 이게 맨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남자를 만났는데 자로 불렬이에요.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자, 말씀설도 되고 얘는 우리 이렇게 한자에는 전주문자라는 것이 육서에 있어서요. 자, 어떤 때는 우리 똑같은 글자인데 얘는 자, 바꿀 태가 와서 말을 바꾸어 가면서 설명한다. 그래서 말씀설도 되지만 선거 유세한다. 이럴 때는요. 달랠 세자가 됩니다. 자, 유세한다 그럴 때 사방으로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놓을 유자 있잖아요. 그럴 때 유세한다는 것이 자, 노는 것처럼 요즘 막 풍악도 울리고 막 깽가리 치고 노래 부르고 난리죠. 노는 것처럼 또 나에게 한 표 주라고 살살 달래는 거야. 감언 이설을 하면서. 이게 유세잖아요.
이럴 때는 유설하면 안 되죠. 유세, 달랠 세자이고요. 그리고는 기쁠열도 되는 글자입니다. 희열 이럴 때. 자, 우리 기쁠열은요. 마음을 바꾸니 기쁠열. 이것도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헷갈릴 만한 이런 글자들은 글자가 아예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하는데 기쁠열이라는 글자가 엄연히 있잖아요. 그럼 왜 혼돈되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요거 해놨으면 기쁠열, 기뻐하지 않았다 이럴 텐데 말했다는 것인지 달랬다는 것인지 기뻤다는 것인지 이거는 헷갈리게 되게 있잖아요. 자, 불열, 기뻐하지 않았다. 요 불열자 위에다가 요거 기쁠열자 요거 말씀설 요거 위에 빈자리 있잖아요. 요걸 하나 써 놓으면은 이거는 이 뜻으로 왔구나. 이렇게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불열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다. 부자시지왈 그래서 자 이랬더니 부자께서 선생님께서 부자는 무릇 뭐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시지는요 하살 시자는요 우리 그 맹세를 한다든지 뭐 어떨 때 할 시위 이러는 거가 있어서 여기 하살 시자는 맹세의 뜻으로 왔어요. 자 그래서 맹세를 하면서 요소부자예요. 나 여자에서 내가 안일 부자니까 잘못된 것을 한 바 있다면은 천념지예요. 안일부 내가 아니 부자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한 바가 있다면 이 뜻이에요. 요소부자 내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있으면 천념지 강조를 하느라고 두 번이나 하죠. 싫을 염자예요.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싫어할 일을 내가 할 사람이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이러는 거죠. 거족송하시니 그래서 이 송나라는 공자의 조상들의 나라라 그랬죠. 이 송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공자의 조상의 나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송나라는 아까 이렇게 했지만 여기 노나라가 있고 여기 위나라 있고 이쪽은 제나라가 있고 여기는 위나라 여기에 진나라 있고 송나라는 여기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 위나라 있고 요렇게쯤 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여기에 있으면서 진나라로 가려고 하다가 지난번에는 중도에서 못하게 되고 이번에는 송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 송나라는 공자의 조상의 고향인 나라로도 있지만 그러면은 송나라는 또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은 우리 하은주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은나라가 망할 때 은나라 말기에 끈끈이 끈 주자를 쓰는 이 주왕에 의해서 이거는 두루 주자인데 우리 잘못하면은 말로 하면은 얘도 주가 되고 얘도 주가 되니까 이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은나라 말기 마지막 왕이 이름이 주왕이에요. 이거는 주왕이고 자 여기에서 주나라에서는 이 주자를 쓰기 때문에 하은주 이 주나라에는 고춘추 이럴 때 맨 처음에 그 위에 왕들이 있지만 문왕, 무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은나라가 주나라에 의해서 이 사람이 멸망을 하고 죽이고요. 목야의 전투에서 이 주왕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는 주나라 천하가 되었어요. 이렇게 주나라 천하가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면서
왕씨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정책을 쓰잖아요. 전부 다 인천 왕씨들은 인천 앞바다에 모여라 그래서 인당수에 가서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별천지에서 니네들 살게 해주겠다 해놓고 빠뜨려서 죽이는 이런 일을 우리는 아예 그냥 발본색원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아예 그냥 근원을 싹 이렇게 죽여버린, 씨를 말려 버린다면은 얘네들은요, 우리 좋은 거는, 제가 중국은 아주 싫어하지만 좋은 거는 본받고 나쁜 것은 내가 그걸 보고 따라하지 않고 그거의 좋은 점은 배워야 되죠. 저는 일본도 중국도 다 엄청 싫어하지만 일본인들한테 배울 거는요, 정말 예의 발라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의 바르죠. 우리 전철 타면은 전철 안에서 전화를 크게 하거나 옆 사람하고 막 정신없이 떠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전화 받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요? 가보신 분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말들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아이들을 우리 집에서 하숙을 시켜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럴 때 보니까 참 예의 발라요. 애들이 굉장히 인사성 바르고 예의 바르고 뭐 이런 것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예의 바르고 이런 것은 배워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러는데 이 주나라의, 이 중국의 좋은 점은 뭐였나 하면은 우리 조선이 건국하면서 고려 왕씨들을 아예 싸그리,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생겼어요? 옥시가 생겼어요. 왕씨에서 점 하나 찍어 놓고 나 왕씨 아니고 옥시야, 이렇게 했는데 이 중국에서는요, 이러는 거죠. 중국에서는 여기에 마지막 왕들의 후손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막 숨어버리고 이랬는데 이 후손을 찾아내가지고는 땅을 하나를 주는 겁니다. 이만큼의. 네 조상들을 이 땅에서 나는 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조상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받은 나라가 송나라예요. 이게 송나라예요. 자, 그래서 송나라는 그냥 단순히 노구로 받거나 주나라가 생기면서 은나라를 멸망하고 주나라 천하가 되면서 또 농공행상을 하여서 너 1등 공신인 강태공에게는 제나라를 주고 자기 형제들에게 위나라도 형제나라예요. 주나라에. 형제들에게 위나라, 노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형제국이죠. 이렇게 주었는데 송나라는 그 은나라의 후손인 겁니다. 자, 그러는데 공자께서 이 조상이 송나라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공자가 그 족송이에요. 송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사마한테가 욕살지이죠. 자, 사마한테는요, 논어에 보면은 사마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마우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한테가 공자를 오는 것을 나무 밑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노라니 공자 일행이 송나라에 온다는 것을 사마한테가 알고 막 이렇게 도끼하고 막 이런 걸 휘두르면서 그 큰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나무도 찍으면서 사람들을 찍어 죽이겠다고 막 난리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을 하게 되는 거죠.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게 되는데 뿔뿔이 내가 선생님 모시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바로 하니까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공자 혼자 이렇게 또 남게 되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문 앞에서 공자 혼자 이렇게 남아있노라니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쳤겠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쳐서 막 이렇게 있노라니 자공이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우리 선생님 못 봤냐고 막 찾아다니죠. 그랬더니 그게 네 선생인지는 모르지만 상가지구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꼭
꼭 상갓집에 개 같은 꼴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공이도 공자를 만나가고 아유 반갑기도 하고 막 이러기는 하지만 만나가지고 아니 그 누가 나 선생님을 찾아서 막 다니고 있노라니 누가 그 상가지구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더니 공자가 껄껄껄 웃으면서 이게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껄껄껄 웃으면서 맞다 내가 딱 그 모양이었을 거다 맞다 이렇게 껄껄껄 인정할 것은 그냥 인정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자 사마한테가 욕살지 그래서 막 죽이려고 난리를 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거적진 그래서 다시 또 여기에 위나라 있고 노나라 있고 진나라 있고 여기 송나라인데 여기를 지나서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못 가니까 여기에서 다시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거 적진 진나라에 가고 주사성정자가 그래서 진나라에 가서 사성정자의 집에서 또 살게 되었다 해야 되는데 주인이 되었다 주인주가 왔는 거죠. 자 살주가 와야 되겠죠. 그 3세의 반우위 하시니 그래서 거기에서 진나라에서 3년을 머물렀다. 3세라는 것은 3년을 의미하죠. 3년을 살다가 돌이켜서 위나라로 또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영공불능용 그래서 다시 또 위나라로 돌아왔으나 영공은 역시 등용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등용해서 자 대부 중간쯤 되는 노나라에서 중간쯤 되는 대우로 해 주었는데 자 이제 뭐 신하들이 난리를 치고 공자를 죽여버리려고도 하고 이러고 하니까 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벼슬은 하지 않고 가끔 그러면서 공자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이렇게 벼슬 자리를 주거나 권력을 지어주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뭐 거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자로가 거기 자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도 자로가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로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 자로는 원래는 불량배 출신이었지만 굉장히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는 너무 저렇게 강직하다가 보면은 부러지게 돼가 있죠. 자 우리 고목은 부러지기는 해도 이렇게 흔들리진 않죠. 이렇게 쓰러지지는 않는데 갈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쓰러졌다가 바람이 안 불면 다시 일어서는데 이 거목은 부러져 버리는 거죠. 강한 태풍이 불면은 쓰러질 줄을 모르니까 옆으로 이렇게 피할 줄을 모르니까 그대로 맞서 싸우다가 그냥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너무 저렇게 강직하다 보니까 제명대로 살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역시 자로는 영공의 아들인 계외와 그 아들인 첩이 왕위쟁탈전을 벌일 때,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싸움에 휘말려서 죽게 되었죠. 너무 강직하니까, 다른 공자의 제자인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던 다른 제자는, 달아나요. 아버지 계외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임금 첩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부자지간에 싸움이 왔을 때 나는 아들인 첩의 신하니까 나는 아들을 위해서 싸워야지 되는데 부자지간의 싸움이니까 괜히 거기에 휘말릴 것 없이 그러고 다른 제자는 자로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니도 빨리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위태로운데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달아나느냐. 어쨌든 내가 모시는 왕이니까 나는 내 왕을 위해서 싸워야지 이러면서 가서 결국은 죽게 되죠. 우리 한신의 신하 중에 이름 생각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유방이 점점 이제 천하를 통일해 갈 무렵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항우는 여기를 주고 여기는 유방이 하고 여기는 내가 차지하고 한신이 차지하고 이렇게 하자고 옆에 거나든 신하가 범증 아니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한신이 그 말을 안 듣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토사구병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로도 그냥 내가 모시는 신하가 어떻게 그러느냐고 자기 동문이었던 같이 위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동문이었던 이 사람이 자기는 어디 가서 중간에서 성 밖에서 여기 성문이 있으면은 한 여기쯤에서 자로는 성으로 돌아오는 길이고 여기에서는 전쟁이 났으니까 얘는 같이 동문수하가였던 이 친구는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 싸움 났으니까 빨리 같이 우리는 노나라로 달아나자고 이때는 공자는 노나라에 돌아와서 있을 때예요. 그걸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모시는 왕이 이러는데 내가 살겠다고 도망을 가느냐 이러면서 같이 가서 그냥 중과 부족이라고 그러죠. 그 많은 무리들하고 싸우는데 나 혼자 싸움을 하다가 가끈이 떨어져서 같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싸움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러고는 내가 군자가 말이야 이렇게 차림새가 가시 삐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잠깐 멈추고 뭐냐 이랬겠죠. 그러니까 바로 쓰고 싸움하다가 결국은 죽었죠. 그랬더니 계외는 젖을 담가버렸잖아요. 젓갈. 사람을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은 어떻게 했어요? 농공행상을 해야 되니까 길을 사람 시신을 다 끌고 가서 내가 몇 명 죽였는 거 이거 할 수는 없으니까 길을 잘랐는데 생물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금에 절였어. 이게 젓갈 담는 거죠. 자, 저는 거기는 꼭 가보고 싶어요. 오사카에 있다는 기무덤.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그래서 오사카에 가서 기무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죽을까요? 가보고 죽을까? 근데 왜 일본은 또 안 가고 싶어가지고 안 가고 싶어서 이렇게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오사카 기무덤은 찾아가고 싶어요. 일본 좋아요. 얼마나 왜?